안녕하세요. 소소한 주식의 소준입니다. 자, 오늘도 리포트 3월 23일 리포트 한번 보시죠. 오늘은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아주 훈풍도 불고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 2차 전지나 철강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하루였고요. 일단은 주가 흐름은 오늘은 좀 기분 좋은 흐름이었다. 오랜만에 코스피에 외인 매수가 들어왔다는 게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쌍끌이 매수 한번 보시면 역시 안랩, 네, 대단합니다. 안랩 같은 경우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총리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철강 공장을 공격을 해서 철강 가격이 오른다라는 것 때문에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철강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백신 부스터샷에 관련된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많이 상승되었다라는 것으로 이제 네 번째로 선택되었고요. 그 다음에 에코 이제 프로비엄은 이제 테슬라가 급등을 하면서 미국 기술주들이 반등을 하면서 상승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쌍끌이 매수 탑5 안에 다 들어오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량 체결 같은 경우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마찬가지로 전기차 관련된 종목이니까요. 이렇게 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량 체결에서 보시면 안랩 굉장하죠. 네, 안랩 기가 찹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투자 경고까지 먹었기 때문에 지지부진할 것 같은데 또 상한가가 갈까? 좀 약간 의문스럽습니다. 이제는 진짜 더 이상 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저만의 생각이라서 네, 투자는 선택이니까요. 자,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LNF 두 가지 LNF와 에코프로미엄 이제 전기차 관련주가 상승을 된 걸 봤고요. 그 다음에 MP 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급을 봤을 때는 역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성 파워텍, 그 다음에 한신기계, 네, 안랩, 그 다음에 남해화학 같은 경우는 유가 상승에 관련돼서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기술 이렇게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체결 강도 순위를 봤을 때 어제 상한가였던 미코바이오메드는 역시 계속 체결 강도가 강했고요. 그 다음에 HPO는 이제 중국 분유 구매 1순위로 선정되는 상황이 돼서 선정이 아니라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돼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국이 사실 관련되어 있으면 엄청난 파동을 보여줍니다. 과거 화장품도 이제 굉장한 파동을 보여줬는데 이제 아무래도 중국과 약간 단절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죠. 그다음에 오성 첨단 소재 이제 대마로 유명한 이제 관련주인데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굉장히 강도가 안 좋은 쪽으로 체결 강도 순위가 높았죠. 그 다음에 K옥션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 증가했다는 거. 그 다음에 선익 시스템은 이제 삼성전자 메타버스의 수혜 기대를 받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체결 강도 순위가 이렇게 베스트 5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상한가는, 선대야 사료. 미쳤습니다. 몇 번째 상한가입니까? 자, 그 다음에 하이스틸, 부국철강, 한신기계, 이런 순으로 보였으면 좋겠고요. 전쟁 장기화의 곡물 상승가가 지금 4일 연속인가요? 3일 연속인가요? 계속 상한가를 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핫 이슈는 우크라이나 철강 공장의 피해 때문에, 철강 업계가 이제 반사익을 누렸는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상한가 드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저도 한신기계 먹었습니다. 네. 자, 테마별로 보시면 2차 전지, 그다음에 사료, 철강이 강했고요. 오히려 오늘은 코로나와 제약주가 굉장히 흐름 자체가 많이 안 좋진 않았습니다. 그냥 상대적으로 약세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주픽. 자, 보시죠. 제가 3월 15일부터 계속 원전주, 한신기계와 일진파워, 우진, 그 다음에 서울옥션을 사라고는 안 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냥 P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3월 18일 날 안철수에 관련된 종목을 보자. 그 다음에 MP, 그 다음에 원전주, 이녹스 첨단 소재, 우진. 이렇게, 네, 주장을 했습니다. 자랑할 건 자랑해야죠. 예. 네. 사라고 말도 안 했으면서 왜 자랑이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내심 뿌듯합니다. 사실 제가 요새 주식하는 패턴이나 방식 자체를 수급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수급으로 보니까 훨씬 더 안정적인 것 같아요. 예, 수급이 들어오는 주나 대량 체결이 되는 주 위주로 주식을 하다 보니까 뭐 많이 빠지지 않더라고요. 어느 정도 차트상에서나 봤을 때 역시 어느 정도 우리나라 주식 같은 거는 수급이 우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이제 픽을 보기 전에 그냥 오늘 주가 흐름을 한 번씩 다 훑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업종별로 봤을 때는 네, 뭐 코스닥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여기 박스권을 이제 뚫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갈지 여전히 코스피 흐름은 별로입니다. 네, 재미삼아 안랩 한번 볼까요? 안랩. 기가 막힙니다. 네, 더 이상 갈 데가 있을까 싶기도 하는데 대단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원전주 우진, 뭐 지금 5%로 끝났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장 최고 11%까지 올랐으니까 반등을 한 거라고 보면 되겠죠. 네, 일진 파워도 보시면 이제 마찬가지로 네, 좋은 흐름 17%. 네, 좋습니다. 들고 계셨으면 많은 수익을 내셨을 거라고 봅니다. 두산중공업 제가 안 봤는데 두산중공업은 네, 지지부진하죠. 네, 상대적으로. 네.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MP. 네, 제가 이것도 반등을 하고 있는 종목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네. 한전도 있죠. KPS 얘도 좀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밀렸습니다.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부토건 한번 볼까요? 제가 또 말씀드렸던 삼부토건은 오늘 장 초반에는 밀렸습니다. 장 초반에는 밀렸는데 이렇게 장 막판에 끌어올려주는 모습. 그래서 내일 저는 기대해 볼 겁니다. 네, 일단은 오늘의 주는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잠깐 오늘 봤던 것 중에 뭘 좀 볼까요? 에코. 근데 전기차 종목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좀 슬슬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이 HPO가 어떤 주인지 그리고 선익 시스템을 좀 한번 볼 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분봉으로 봤을 때는 뭐 네, 좀 고점에 들어갔으면 좀 힘들었을 것 같네요. 근데 거래량이, 물론 윗꼬리를 남겨서 좀 찝찝하긴 하지만 저점에서 이 정도 거래량을 터트렸으면 한번 뭐 볼만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위치? 이 위치면 좀 괜찮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주군요. 네, 그 다음에 선익 시스템도 마찬가지. 선익 시스템 자체는 오늘 대량 체결이 들어올 만 했거든요. 지금 여기서 저점에서 네, 이렇게 장대 양봉을 그려주면서 대량 매수 터지면서 올라가는 흐름. 차트를 돌리고 있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최소한 뭐 3만 원까지 아니래도 뭐 2만 7천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네, 뭐 메타버스와 관련된 종목이라면 이제 그래서 MP가 사실 움직임이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 MP랑 어떻게 보면 차트가 조금 비스무리합니다.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약간 이제 선익 시스템도 메타버스 관련 주에 편입을 시켜서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제가 오늘을 뭐 소주픽이라고 해보죠. 소주픽이라고 하면 오늘은 사실 게임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카카오 게임즈, 위메이드, 펄어비스. 제가 위메이드가 좀 아픈 손가락이거든요. 좀 많이 물려 있습니다. 갑자기 급락을 하는 바람에. 근데 한번 보시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며칠 동안 최근 복귀하고 나서 계속 대량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차트도 예쁘게 돌려주고 있다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장대 양봉만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어느 정도 흐름상 좋지 않나. 지금 뭐 이게 딱 박스권이라고 그리면 여기 박스권을 뚫어주는 장대 양봉 뭐 아니면 뭐 어느 정도의 이렇게 돌파에 이제 이런 걸 보여준다면 충분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얘가 오딘인데
어디 나라인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오딘이 아마 제가 봤을 때 딴 나라 가서도 성공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게임인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진출을 한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아마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메이드 보시죠. 위메이드는 이제 위믹스를 가지고 장난을 쳤죠. 그래서 저도 한 10 얼마냐? 한 13만원? 뭐 이 정도에 물려 있는데 12만원? 뭐 이렇게 물려 있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코인이 어느 정도 대접을 받기 시작하고 후속작 게임이나 어느 정도 실적을 보이면 네, 오를 텐데,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위메이드는 신뢰도에 대한 약간 문제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위믹스를 가지고 장난을 한번 쳤기 때문에, 그리고 위믹스로 매출을 약간 뭐 뻥을 쳤다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약간 신뢰의 문제가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결국에는 뭐 그 저거 뭐냐, 돈으로 P2E로 돈을 좀 벌 수 있는 상황을 진짜 생태계를 잘 만들어 준다면 얼마든지 이거보다 더 큰 상승을 보여줄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가 게임주를 어떻게 보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자, 네, 당선자가 어떻게 게임주를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P2E 규제를 풀어버린다, 푸는 걸 고려해보겠다라는 기대감만 붙어도 얘는 아마 쭉쭉 올라갈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펄어비스 보시죠. 펄어비스는 그나마 위메이드보다 차트가 좀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얘도 약간 어느 정도 이제 실적이 안 좋다라는, 별로다라는 얘기가 이제 떠서 이제 하락을 맞이하다가 이제 찔끔찔끔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뭐 하반기인가요? 도깨비라는 게임에 대한, 그 메타버스에 관련된 게임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실적도 어느 정도, 중국 실적도 개선이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차트를 지금 돌려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펄어비스는 상대적으로 저점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이 지금 다 물려있는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펄어비스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어디 갔나요? 기간의 매수가 계속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만하지 않을까. 네. 결과적으로 대량 체결이 좀 많이 들어온 종목들이 반등을 하더라고요. 제가 며칠 동안 대량 체결과 그 다음에 쌍끌이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봤는데, 결과적으로 제 리포트를 보시면 앞에 그렇게 했던 종목들이 큰 상승을 보였다라는 걸 보실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도 제 방송 보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하시면 부자 되실 겁니다. 감사하고 또 내일 좋은 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